하신 것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 비후기 단계에서 웨이와 황산화 비타민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아까 그 해독하는 과정에서 간에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항산화제인 제수치하고 프로셰프 외단백질이 필요한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탑셰프를 먹으면 두통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일단은 자, 탑셰프는 그 호르몬하고 관련이 연관관계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GLP-1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처음에는 연구를 많이 하면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장에서 분비가 됩니다라고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서 식욕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뇌에서도 분비가 된다라는 것이 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장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뇌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의지 부족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부족으로 식욕 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뇌에서 분비가 되니까. 이건 내가 컨트롤 못 시켜서 그러니까. 그래서 장에서도 분비가 되고 일단은 뇌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은 거의 대부분의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돼요. 그다음에 송과산이라고 하는 뇌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분비가 되면 신경계에 작용을 해요. 뇌신경에. 그러면 뇌신경은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미세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 데서 전기 스파크가 튀어요. 그래서 전기 스파크가 튀면서 76km를 탁 가면서 3초 만에 76km의 신경계가 다청기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 있어서 신경에서 전기 전도가 안 일어났던 사람이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전기 스파크가 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머리 아프다라는 두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 안 받다가 전기 충격 좀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좀 심한 사람은 너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과정을 이겨내셔야 돼요.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뇌혈관으로 순환이 잘 안 됐다가 대사가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가 폭발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막혔던 혈관이 뚫어지면서 막 그 두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라고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3시부터는 수돗물이 공급될 겁니다라고 해서 수돗물 공급됩니다 하고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막 오면서 수도관을 막 터치를 하니까 파파파파 막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녹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혈액이 잘 안 갔던 것들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혈관벽을 두들겨요. 그러면서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통의 원인은 이제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비만은 아니지만 탄수화물 중독자가 체질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탑셰프 다이어트용이 아닌 일시적으로 금식할 때 공복감에 도움을 받는 용도로 먹어도 될까요? 당연히 공복감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탑셰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음식을 먹을 때 탑셰프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도 사실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비우기를 할 때 음식을 안 먹으니까 안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탑셰프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르몬의 밸런스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호르몬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살 빼는 개념으로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호르몬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면 그냥 평상시에 탑셰프를 드세요. 내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드시라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지랄이지? 안 바뀌네 하시는 분도 그냥 드시고 ADHD인 것 같다라고 해도 드시고 화 안 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불쑥불쑥 올라오지 하시는 분도 드시고 아무튼 이렇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나의 하루의 삶에서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이러신 분도 드셔야 돼. 그래서 그런 정도로 탑셰프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고혈압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 자, 탑셰프는 일단은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장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우리 몸 전체를 관여하는 대장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그 인슐린이 당뇨에 관여를 하니까
인슐린은 당뇨라고만 딱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것만 이제 한계를 지어버리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당뇨뿐만 아니라 몸 전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대장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주라고 하는 여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에도 조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혈압도 조절이 돼요. 우리가 혈압 환자의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90%는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화 안 나면 혈압 올라가고 화 안 나면 혈압 떨어지고 본태성 고혈압. 이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열받지 마시라고. 그 열받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절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나 혈압에도 탑셰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6개월 쉬지 않고 먹어도 될까요? 어, 저는 없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계속 드셔도 돼.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이 사실은 뭐 한 달, 두 달 해서 맞춰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성향이나 성격이 한두 달 만에 바뀌겠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 오늘부터 화 안 내야지. 그래서 진짜로 하루만 딱 정해놓고 내일 하루, 금요일 하루 화 안 내는 날로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화 안 내고 사는 거. 근데 꼭 화 안 내려고 하면 건드려요, 옆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조절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호르몬 교란을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들 들어오면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또 문제인 거예요. 나는 탑셰프를 지금 막 2개월 동안 먹었는데 밸런스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이러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음식을 내가 많이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도 체크를 하셔야 돼. 뺑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과자 한 봉씩 까먹고, 이렇게 막 하시면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 섭취하면서 호르몬의 균형이 안 잡혀요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식탐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공허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억제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마름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영양이 많이 들어가고 세포 영양이 많이 공급이 되려면 반드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은 몸에 수분 부족.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나 지금까지 PM 제품을 그렇게 많이 물에 타먹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양과 물이 세포 내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세포 내로 들어가려면 전해질 농도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먹어줘야 되는 게 필요해. 그게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소금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수분 부족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소화기기가 좀 안 좋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탑셰프 먹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입이 되게 많이 마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스꺼움이나 그 약간의 구토 증상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는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해요. 위아래로 16초에 한 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이면 4번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구나무 서고 뒹굴어도 위는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위가 약하신 분들은 내가 움직이는 좌우로 움직이면 위도 좌우로 움직여 버려요. 약하면. 그러니까 시골길에 비포장도로를 차를 타고 가면 막 좌우로 막 울렁울렁 하잖아요. 그래서 위가 약한 사람들을 멀미를 해요. 좌우로, 똑같이 좌우로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탑 셰프를 먹고 위가 위아래로 강하게 연동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증상이 없는데 위가 약한 사람들은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구토 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 건강을 먼저 잡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스꺼우니까 나 못 먹겠다 이게 아니라 위가 좋아지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냥 뭐 한 세 알 먹게끔 하잖아요. 식전에. 근데 한 알이나 두 알로 좀 줄였다가 조금씩 올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꼭 무조건 세 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호전 반응으로 설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호전 반응, 당연히 이제 PM 제품을 먹게 되면 독소가 1단계에서 분해가 되고 수용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독소 물질을. 수용화시키면 무조건 설사로 빼내야 돼요.
이거의 독소 물질을 내 몸의 창에다가 계속 담아놓고 있다가 아주 좋은 바나나 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틀 있다가 빼내면 내 몸에 좋겠어요? 독인데 바로 빼내야지.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설사가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가 나오는 거하고 탑셰프를 먹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나온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죠. 그래서 설사가 나오든 설사가 안 나오든 그냥 섭취를 하시는 것이 일단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냥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는 것은 답은 다 드렸는데 그 이제 우리 양시훈 사장님께서 혹시 여기 채팅방에 올라오는 거 보고 네. 질문하실 분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몇 가지 공통적인 것으로 네, 조금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ADHD 정서적인 문제에서도 연결된 걸 말씀을 주셔서 네, 아이들, 네. 어린이 청소년들도 네. 섭취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사실은 그 탑셰프의 성분들을 보면요. 어떠한 문제가 일으킬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자, 과자는 먹이고 탑셰프는 안 먹이고, 아이스크림은 먹이고 탑셰프는 안 먹이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탑셰프를 먹이고 과자를 안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탑셰프를 먹이고 아이스크림을 안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은 교란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이고, 얘네들 먹어서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잡아줘야 돼. 그 불안감도 어렸을 때 잡아줘야 성인으로 갔을 때까지 불안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돼서 불안감 없애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얘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렇게 키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호르몬의 균형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도 있잖아요. 일단은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밸런스가 깨진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걸 다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탑셰프는 꼭 성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제 몇 살부터 먹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어머니가 그래요. 5살 애가. 근데 그럼 얘가 엄마 말 잘 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너무 안 들어서 미치겠대요. 그럼 먹이라 그랬어요. 얌전해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고 음식 조절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을 섭취하는 정도, 뭐 4살, 5살짜리 먹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을 성인의 기준에 하지 말고 한 알 정도씩은 한번 먹여보세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비만 애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호르몬의 밸런스가 이미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섭취를 해도 그리고 성분상으로 화학적인 어떤 성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자 먹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했죠? 새우깡 먹는 것은 괜찮고 탑셰프 먹는 것은 왠지 두려움이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연관관계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질문해 주세요. 겁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 한의학계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의 어머니가 한방병원에 가셔서 네, 열이 나니 생강 성분은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네. 하필 탑셰프에 또 생강 추출물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그렇죠. 괜찮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한의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제 제자는 아니겠죠. 일단은 그러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자, 한약 처방의 80%는 생강이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강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따뜻해야 대사가 되고 따뜻해야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이 있으니까 생강 열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왜 열이 있냐면 복부가 냉하고 배가 차니까 열이 위로 올라가서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내부의 열이 아니에요. 속은 찬 거예요. 속은 차고 열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차가운 곳을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열이 있기 때문에 생강을 먹으면 더 열나니까 먹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나니까 그러면 냉장고 안에 들어가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강을 먹게 되면 창에 들어가서 창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 위에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의 힘들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더 열나니까.
근데 근본적인 치유는 장이 따뜻해지잖아요. 위에 열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위로 열이 계속 올라가면 그 열이 눈으로 빠져나가고 머리털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탑 셰프가 생강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대사가 잘 되게 해야 지방이 태워질 거잖아요. 근데 차가우면 절대 지방은 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삼겹살 후라이팬에 구워 먹고 찬물로 씻어보세요. 지방, 기름때 벗겨지는가. 따뜻한 물에 넣어놓으면 세제 없이도 그냥 씻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상태가 걔가 만약에 배가 차고 장 상태가 안 좋으면 먹여야죠. 그리고 생강이 탑셰프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요? 뭐 생강 한 뿌리 들어가 있겠습니까? 거기가? 혹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생강 한 뿌리 들어가 있으면 좀 줄여서 먹게끔 해야 돼. 근데 그냥 거기에 성분 함량으로 보면 눈곱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생강 먹고 아니, 탑셰프 먹고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탑셰프 한 통 드릴게. 만약에 좋아지면 저한테 두 통 주세요. 이렇게 답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탑쉐이프를 드시면서의 다른 이렇게 반응들을 같이 보시는데, 네. 여드름이 좀 나는 현상이나 네. 오히려 졸렵다고 반응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네. 탑쉐이프인지 아니면 어. 다른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할까요? 자, 여드름도 사실은 호르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날 때가 되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드름은 대체적으로 보면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양방은 그냥 감춰서 안 보이면 되는 거고, 우리의 건강은 다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배출시켜버리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지를 잘 하셔야 돼. 나오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땀을 내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안 나게끔 하는 것이 땀구멍을 다 막아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 땀구멍 막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땀구멍을 줄이라고 하잖아요. 줄이. 우리 옛날에 말 안 들면 관가에 끌고 가서 줄이를 틀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이는 땅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구멍을 막으면 죽어요. 배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숨겨져 있던 여드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농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수포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몸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 싹 다 배출시키고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지게 해요. 그래서 쭉 한 달, 두 달이 가면 진짜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집니다. 그게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섭취 방법에 대한 문의가 네, 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알약을 못 먹는 분들, 네, 아이들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네. 섭취를 제거하고 다른 PM 주스에 섞어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근데, 자, 만약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하러 알약으로 만들었겠어요? 네, 알약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장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면 얘가 이 성분이 장까지 넘어가서 안정화가 돼서 넘어가줘야 돼요. 이 성분이 안정된 상태로 장까지 넘어가서 거기에 터치를 해서 작용을 해줘야 GLP-1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캡슐 까가지고 제품에 타서 먹어버리면 그만큼 효과는 상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없지는 않지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캡슐 성분도 사실은 콜라겐 성분이니까 괜찮아요. 그냥 뷰티 먹는다고 생각하고 드세요. 내 마음이야. 왜 조그마한 약은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데 삼겹살 이따만 두꺼운 것은 그냥 꿀꺽 하고 넘기잖아. 삼겹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삼키세요. 삼겹살은 그렇게 커도 넘어가는데 왜 이 조그마한 이 캡슐이 안 넘어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의 차이니까 어, 진짜 나는 못 삼키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까갖고 먹어요. 근데 성분상으로 까서 먹으면 진짜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탑셰프만 까가지고 물에 타서 한번 마셔보세요. 되게 힘들어요.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안 먹으면 나 죽겠다 싶으면 먹어야 되지만 아무튼 캡슐로 된 이유는
안정화돼서 장까지 넘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캡슐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개씩 천천히 3개 꼭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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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텀 주고 그냥 드세요. 그냥 가능하면 그거 먹어보는 연습도 좀 필요하지. 안 그래요? 아마 독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이노긴도 같은 기능이 그렇죠. 있을 윤호근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들어가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려면 그 혈관에 있는 효소를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관에 있는 효소가 건드려져야 되는 거고 안정된 상태대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캡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이라고 하는 애가 건드려줘야 산화질소가 많이 형성이 돼요. 근데 황 성분 자체가 그냥 여기서 캡슐로 까갖고 제품에 타버리면 맛이 없어요.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드시는 것이 일단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하나만 좀 네, 네, 네. 질문드립니다. 이제 아마도 단순한 건강기능 식품인데 드시면서 갑자기 응급실을 갈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아마 리스토레이트를 드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뭔가 남기신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좀 주의해야 하거나 어떻게 이해를 하면 또 좋을까요? 사실은 리스토레이트를 먹고 응급실에 갈 정도의 상황이 과연 우리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제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사실은 리스토레이트 먹고 응급실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럴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은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통증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위염이 아주 심한 상황이거나 유궤양의 상태가 있었다든가 이제 이런 상황이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품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분의 그러한 위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 그러면 액티바이즈도 위염이나 유궤양 있는 사람들이 공복에 섭취하면 엄청 통증이 심하거든요. 대굴대굴 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리스토레이트 자체가 미네랄이잖아요. 그러면 자,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약간 산성이에요. 근데 위는 pH 1.5거든요. 아주 강산성이에요. 그래서 위가 강산성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강산성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알카리성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5, 3.0, 3.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카리성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산성이 들어오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은 1.5여야 돼요. 그러니까 위산은 밖으로 꺼내면 그냥 타버릴 정도로 강산성이거든요. 피부가 그냥 예를 들어서 시커매질 정도로 강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 근데 응급실에 가서 검사해봐도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서 혹시라도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먼저 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고지를 해주시고 해서 사실은 119 불러서 응급실 가면 괜찮아지거든요. 그 시간 정도 딱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근데 그걸 이제 못 견뎌내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따뜻한 물을 막 마셔버리면 괜찮아져요. 따뜻한 물. 그래서 따뜻한 생강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마시고 위는 알코올하고 당분만 흡수시키거든요. 그래서 술을 잘 먹는 것은 위벽이 두꺼운 사람이 술을 잘 먹어요. 술을 못 먹는 사람, 위벽이 얇은 사람은 술을 많이 못 마셔요.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숙취가 너무 많으면 꿀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은 위벽으로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흡수가 돼서 알코올하고 그 꿀이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비타민, 물, 이런 모든 것들은 소장에서 흡수를 시키는데 알코올하고 당분만 위에서 흡수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리스토레이트 먹고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꿀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따뜻한 물에다가 꿀 타가지고 마시면 금방 통증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위가 그런 사람이면 리스토레이트나 액티바이즈 드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통증 나타나시면 따뜻한 물에다가 꿀 좀 타서 드시면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